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2월 7일 수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설 명절을 앞두고 미등록 경로당을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난방비와 양곡비를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 천궁2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됩니다. 계약 규모는 약 32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2,500억 원에 달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해외 순방 중 체결된 MOU와 투자 약속이 이행되도록 끝까지 지원하고 해외 건설 누적 수주 1조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기준에 못 미쳐서 냉난방비 지원을 제대로 못 받는 미등록 경로당들은 이 대표적인 복지 사각지대로 꼽히는데요. 설 명절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미등록 경로당을 찾았습니다. 춥지 않게 지내시는 게 제일 우선이니까 하여튼 떳떳하게 지내실 수 있게 좀 먼저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난방비와 양곡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경로당의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설 명절을 앞두고 미등록 경로당을 찾았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치료 잘 받으시고요. 윤 대통령은 미등록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이라도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며 난방비와 양곡비를 정부가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춥지 않게 지내시는 게 제일 우선이니까 하여튼 떳떳하게 지내실 수 있게 좀 먼저 하겠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은 전국에 1,600여 곳, 어르신 2만 3천 명이 이용하고 있지만 기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냉난방비를 비롯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시설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얼마 전 연탄 3장으로 버티는 미등록 경로당 관련 기사를 보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지자체가 협력하여 미등록 경로당을 조속히 전수 파악하여 윤 대통령은 이날 어르신들에게 차례용 백일주, 유자청, 잣, 소고기 육포 등 설 명절 선물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직접 전달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K방위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다시 한번 위상을 입증했습니다. 우리 기술로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 천궁2가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되는 건데요. 이 천궁2의 수출은 2년 전 아랍에미리트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산 중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 천궁2의 사우디아라비아 수출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한국과 사우디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LIG 넥스원과 사우디 국방부 간 체결한 천궁2 10개 포대 계약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약 32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2,500억 원에 달합니다. 최근 사우디에서 열린 한 사우디 국방장관 회담을 계기로 계약 내용이 공개된 겁니다.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현지 시간 4일 사우디 리야드 세계 방산 전시회장에서 칼리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사우디 국방장관을 만나 방산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천궁2는 적의 항공기와 탄도미사일을 모두 요격할 수 있습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의 핵심 전력으로 고도 30에서 40km에서 적의 항공기와 미사일을 방어합니다. 한 개 발사대에서 최대 8기의 유도탄을 탑재해 연속 발사는 물론 적의 공격에 대해 360도 전 방향 대응이 가능합니다. 천궁2는 특히 개발 과정에서 이루어진 여러 차례의 시험 발사에서 100%의 명중률로 요격 능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천궁2 수출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나라는 앞서 지난 2022년 UAE와 35억 달러 규모의 천궁2 수출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번 신 장관의 중동 3개국 방문을 계기로
방사청과 사우디 국방부 간 중장기적인 방산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정부는 중동 지역에서 K방산의 입지를 다지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KTV 김연아입니다. 정상 간의 약속은 귀국 이후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필수적이란 얘기인데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순방 중에 체결된 협약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해각서, MOU는 국가 간 외교 또는 기업 간 비즈니스에 있어 일종의 계약 전 협약서입니다. 본 계약에 앞서 당사자 간 약속을 문서화한 것으로 MOU 자체의 법적 구속력이 따르지는 않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내용을 변경하거나 파기하면 신뢰 하락에 따른 도덕적 책임이 따릅니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체결된 MOU에 대한 이행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처음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정상 순방 성과 후속 조치 등을 논의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개별 기업이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MOU 이행을 위해 모든 부처가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순방 중 체결된 MOU, 그다음에 투자 약속이 실제 수출과 수주, 그리고 투자로 조속히 이행되도록 모든 부처가 한 팀이 되어 끝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제외 공간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나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MOU 이행에 금융이 필요할 경우 정책 자금 등을 전폭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해외 건설 수주 333억 달러를 달성했다며 수주 전략을 통해 해외 건설 누적 수주 1조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기준 누적 수주액은 9,638억 달러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는 2026년까지 3년 동안 13조 8천억 원 규모의 사업을 승인하고 특히 공급망 핵심 국가에 대한 기금 지원을 늘려 공급망 안정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중국으로 초청했습니다. 두 장관이 나눈 첫 통화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양국 장관은 외교 안보 대화, 1.5 트랙 대화 같은 협의체의 조기 개최에 관해서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27일 만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상견례를 겸한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50분 동안 통화한 두 사람은 한중 관계와 북핵 문제 등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습니다. 왕 부장은 좋은 업무 협력 관계를 형성해 양국 관계 발전을 도모하자고 말하면서 조 장관의 방중을 초청했습니다. 조 장관은 사의를 표하고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방중하는 방안에 대해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가자고 화답했습니다. 양측은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다양한 수준에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조 장관은 한중 양국이 갈등을 최소화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조 장관은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준비를 가속화해 나가자는 데 공감한 것을 상기시켰고 왕 부장 역시 의장국인 한국의 노력에 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일중 외교장관 회의 일정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국가 간 내부 일정과 국내 상황을 고려해 상호 편리한 시기로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중 외교수장은 외교안보 대화, 1.5 트랙 대화 등 협의체 조기 개최도 협의하기로 했으며 양국 간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와 함께 무역 투자를 늘려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자는 데 공감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한 견해도 나눴습니다. 조 장관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나오도록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고 중국 내 탈북민이 강제 북송되지 않도록 중국 정부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통화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한중은 서로의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왕 부장이 먼 친척은 가까운 이웃만큼 좋지 않다면서 한중 관계에 새로운 국면을 열자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또 조 장관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한국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힌 점을 언급했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정부가 지역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로컬백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대한 외국인들과 함께 수원으로 향했는데요. 이렇게 각 지역별 로컬백 여행 상품을 출시해 지역 방문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창규 기자입니다. 버스가 수원 화성을 향해 출발하자 사방에 영상이 재생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지역문화 100선 로컬백에 선정된 수원 화성문화제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정조대왕의 화성 행차입니다. 3년 전 문체부의 스마트 관광도시 사업으로 운행을 시작한 XR버스에는 수원 화성의 역사가 증강현실로 구현됐습니다. 밀양과 통영, 강릉에 이은 세 번째 로컬백 여행이 수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여행에는 방송인과 유학생 등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한 외국인들이 참가했습니다. 외국인 참가자들은 성곽을 도는 동안 차창에 나타난 광경에 감탄했습니다. XR버스는 저에게 너무 신기했어요. 저에게 그 현대 기술 통해 전통 문화 배울 수 있었어요. 화성에 다다른 외국인들은 국궁도 직접 쏴보고 행궁에서 전통무예 공연도 관람하며 우리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돌아본 이 화성 행궁이나 이런 거는 아마 우리 조선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역사가 전통 있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를 많이 좀 살펴서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면. 참가자들은 전통시장 등 로컬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 명소도 찾았습니다. 설을 앞두고 붐비는 시장 속에서 수원 명물 통닭을 맛보고 먹는 모습도 촬영합니다. 재래시장 자체가 진짜 신기한 경험이에요. 다른 외국인도 진짜 확실히 좋아하는 거예요. 확실히 인생의 새로운 경험일 것 같아요. 문체부는 수원을 시작으로 지역별 로컬백 여행 상품을 출시하고 외국인에게 소개할 예정입니다. 문체부는 로컬백 여행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를 확대해 지역 방문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로컬백은 문체부 누리집과 SN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일부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각 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립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집단행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의사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급 상황 시 문자와 사진, 영상통화 등으로 119 신고를 할 수 있는 다매체 신고 서비스 이용률이 크게 늘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신속하고 정확한 출동 지점 파악과 119 전화 신고 폭주 예방 효과가 확인된 만큼 이번 설 연휴에도 다매체 신고 서비스를 이용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신고를 접수하는 119 종합상황실. 전화로 신고를 접수하는 신고 접수 요원들 사이 모니터를 응시하는 요원이 눈에 띕니다. 다매체 신고를 담당하는 요원입니다. 다매체 신고는 문자와 사진, 119 신고 앱, 영상통화 등으로 위급 상황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음성 신고가 어려운 청각장애인과 외국인, 다문화 가정 등의 다양한 신고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는데요. 최근에 스마트폰 이용이 증가하면서 일반 시민들의 이용도 크게 늘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다매체 신고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89만 6,049건으로 전년 대비 35.6% 증가했습니다. 매체별로는 문자와 사진을 활용한 신고가 46만 1,22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영상통화가 42만 1,741건, 119 신고 앱 2,927건 순이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다매체 신고가 신속하고 정확한 출동 지점 파악과 대처 방법 등을 실시간으로 전할 수 있어 구조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상황을 바로 알 수도 있고 심정지 상황일 때는 저희가 CPR 안내도 해드릴 수 있거든요. 이어 119 전화신고 폭주 예방 효과도 있는 만큼 설 연휴 기간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다매체 신고를 이용해달라 말했습니다. 한편 소방청은 이번 설 연휴에도 119 구급상황관리센터를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운영합니다.
소방당국은 설 연휴 기간 운영 중인 병원, 약국에 대한 안내가 필요할 경우 119로 전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저희가 문연 당번 약국이나 병원에 대해서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증상이 어떠신지 확인하시고서 119로 신고하시면 가깝게 방문할 수 있는 당번 병원이나 약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간호사와 1급 응급구조사 등 관리센터에 근무하는 전문 상담 인력이 24시간 내내 응급처치 지도와 응급질환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에게 연결해 추가 상담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네, 최근에 잇따라 발생한 소방관 순직 사고에 현장 인력의 안전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는데요. 소방청과 경찰청, 해양경찰청의 올해 업무 계획을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국진 기자, 지난달에 또 화재 현장에서 이 소방관 2명이 안타깝게 순직을 했습니다. 잇따른 희생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높은데요. 소방청의 올해 업무 계획에 어떤 대책이 담겼습니까? 네, 소방청의 올해 핵심 계획은 현장 대원들의 안전입니다. 개인 장비 품질을 해외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 현장 투입 인력의 기본 장비부터 든든하게 받쳐주겠다 이런 얘기군요. 네, 현장 대원들은 공기호흡기를 비롯해 특수 방화복, 헬멧 등 6종의 보호 장비를 착용하게 되는데요. 소방청은 이 장비의 기본 규격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무거운 헬멧부터 개선하는데요. 화재 현장에 진압 소방관에게 지급되는 헬멧은 1.4kg 이하, 구조대원 헬멧은 700g에서 1kg 정도입니다. 하지만 랜턴 등 현장 활동에 필요한 추가 장비를 부착하면 무게는 2배 가까이 늘어나 경량화 요구가 있었습니다. 소방청은 헬멧 무게를 10% 줄이기 위해 2026년까지 15억 원을 들여 품질 개선을 위한 연구 개발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재난 현장에서 환자를 병원으로 더욱 신속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이 첨단 기술을 활용하기로 했다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네, 응급실 뺑뺑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환자를 이송하며 응급실을 찾지 못해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소방청은 응급실 뺑뺑이로 불리는 필수 의료 위기를 막기 위해 첨단 기술을 활용합니다. 병원 이송 전 응급 환자 분류 체계를 마련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상황관리 시스템 등이 활용됩니다. 우선 응급 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 병원 전 응급 환자 분류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이 시스템은 구급대가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표준화된 기준으로 환자의 중증도를 판단하도록 개발된 분류 체계입니다. 네, 응급 상황이 1분 1초를 다투는 만큼 골든타임 확보에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 소방 헬기에 의사가 탑승하는 지역이 확대가 된다고요? 네, 의료진과 함께 출동하는 의사 탑승 소방 헬기는 지금까지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영남권으로 확대하고 운영 절차도 조금 더 간소화하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네, 기존의 장비들이 많이 노후화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새로운 장비 도입 계획도 밝혔는데 어떤 장비들인가요? 네, 2026년까지 소방헬기 3개를 신규 도입하고 2030년까지 500톤급 소방선박 2척 등 총 9척의 소방선박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순직자와 공상자 예우 강화를 위해 순직자를 기억하는 추모문화 119 메모리얼데이 기념 행사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자, 국민의 안전하면 또 경찰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경찰청 올해 주요 업무 계획도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윤희근 경찰청장은 취임 이후 국민 체감 약속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1호로 경제적 살인, 악성 사기 근절, 2호로 마약 사범 근절, 3호로 건설 현장 불법 근절을 발표했는데요. 업무 추진 계획으로 국민 체감 약속 4호와 5호를 발표했습니다. 4호 민생 침해 신종 사기 범죄 근절과 5호 도박 범죄 척결인데요. 현재 국내 도박 인구는 약 237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도박의 뿌리까지 척결하기 위해 청소년 사이버 도박과 변종업소 척결에 나설 예정입니다. 특히 청소년 표적 불법 콘텐츠 사이트와 개인 방송 플랫폼을 통한 도박 광고를 집중적으로 삭제, 차단할 예정입니다. 네,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범죄에 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방침도 밝혔죠. 네, 스토킹, 가정폭력 등 여성과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예방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체계를 전환합니다. 신림역과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을 계기로 신설된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는 치안 수요가 높은 지역에 집중하고
지역 축제 등 치안 수요가 급증할 경우 현장 투입할 계획입니다. 해양경찰청 같은 경우는 올해 안보, 안전, 혁신에 중점을 두고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힌 점이 눈에 띄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네, 해경은 해양 경비력을 보강하고자 현재 36척인 3,000톤급 경비함정을 2026년까지 47척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또 서해 북방 한계선 해역 불법 조업 대응을 위해 주요 진입로의 단속 세력을 미리 배치하고 전담 기동 전담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해상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단속 인력을 늘리고 관련 예산도 기존 7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139%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찰과 소방 분야의 올해 정책 추진 계획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신국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돈이 많이 풀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책 자금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문자를 받았을 때 꼭 확인해봐야 할 점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김경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지인에게서 온 모바일 부고장. 부고장을 클릭하는 순간 저장된 연락처로 미끼 문자를 보내는 좀비폰으로 전락합니다. 이른바 부고장 스미싱으로 부고 소식까지 지인에게 되물어야 할 정도로 피싱 수법이 교묘해졌습니다. 지난해 들어 10월까지 월 평균 피싱 피해액은 343억 원, 이후 피해액은 달마다 늘어 12월에는 561억 원에 달했습니다. 설을 앞두고 정책자금 등을 빙자한 미끼 문자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피싱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문자 메시지에 안심마크를 표기하는 기관을 기존 40곳에서 282곳으로 확대합니다. 이동통신사는 이용자가 미끼 문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해외 로밍 문자에 로밍 발신 문구를 표기할 방침입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발신자에게 문자를 받을 경우 경찰청이 피싱 사실을 알리는 경고 문자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실제로 당했을 때는 신속하게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하고 명의 도용된 계좌 대출이나 계좌를 확인한 다음에 개인정보 노출자로 본인을 등록하고 또 휴대폰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추가 피해 예방 등의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올해부터는 금융기관이 피싱 피해를 분담하는 자율배상제도가 시행됩니다.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자가 피해 구제를 신청할 경우 은행이 일정 부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는 8월부터 통장 협박 피해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 협박은 피해자 계좌에 돈을 보낸 뒤 거짓 피싱 신고를 해 거래를 3개월간 정지시키는 수법입니다. 사기범은 주로 인터넷에 계좌를 공개한 자영업자에게 거래 정지 해제를 조건으로 돈을 갈취해왔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정부가 사회관계 장관 회의에서 올 한 해 사회정책 방향을 논의했는데 화두는 인구 위기의 극복이었습니다. 정부는 인구 절벽 위기가 현실화함에 따라 아이 돌봄 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고령층의 사회경제활동 기회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018년 1명 아래로 떨어진 뒤 꾸준히 하락세입니다. 정부가 이 같은 인구 절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올해 사회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돌봄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인구 절벽을 완화하고 인적 자원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양육 돌봄 개선을 위해 돌봄 학교를 본격 추진합니다. 또한 일-육아 병행이 가능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을 확대 운영하는 늘봄 학교를 올해 본격 도입하고 가정 방문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은 지난해보다 2만여 가구 확대합니다. 일과 육아 병행이 가능하도록 여건이 열악한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육아기 시차 출퇴근제를 정부가 지원하고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 대상자도 만 8세에서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확대합니다. 저출생과 맞물려 고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층의 사회 경제활동 기회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돕는 네일센터가 올해 3곳 추가 설립되고 정년이 지난 고령자를 채용한 중소 중견기업에 지급하는 고용 장려금은 지난해보다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합니다.
정부는 이미 인구 감소 위기가 현실화된 지역의 경우 정주 여건을 개선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역 산업단지에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첨단 산업 유치를 확대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산업과 교육, 문화 특구를 운영해 지역 인프라도 개선합니다. 특구로 지정되면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과 규제 특례를 받아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경찰이 선거사범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국 278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했습니다. 수사상황실은 설 선물을 빙자한 금품 수수나 명절 인사 명목의 사전 선거운동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또 후보자 테러 등 선거폭력을 비롯해 딥페이크 영상과 선관위, 정당을 상대로 한 사이버 테러에도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7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서울 중구 문화역 서울 284에서 2024 전통 생활문화축제 오늘 전통을 개최합니다. 오늘 전통은 전통 문화가 오늘을 사는 세대가 즐기는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전시와 장터, 전통 놀이 등을 선보이는 행사로 올해는 설날에 다정한 이야기, 정월의 정겨운 풍경을 주제로 특별한 공간을 선보입니다. 전시 체험 공간 쌩쌩마당에서는 윷놀이와 딱지치기, 연날리기 등 다양한 전통 놀이를 직접 체험할 수 있고 별별 장터에서는 문화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논밭에서 영농부산물을 불에 태우다가 불씨가 바람에 날려 산불이 나는 일이 적잖은데요. 농촌진흥청이 이런 산불을 막기 위해 바로 이 파쇄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현장에 취재했습니다. 보호장구를 착용한 작업자들이 큰 기계음을 내는 파쇄기 안으로 깻대를 집어넣습니다. 깻대는 곧바로 잘게 부서져 나오고 굵고 긴 나뭇가지도 톱밥 형태로 밭에 뿌려집니다.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막기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이 농가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파쇄된 영농부산물은 땅에 퇴비가 돼 토양의 비옥도를 높이고 소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산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농촌에선 영농부산물을 쉽게 처리하기 위해 파쇄보다는 소각을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기관에서나 이런 데는 태우지 말라고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태우지 않으면 어디 보관 장소도 없고 좀 처치 곤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좀 태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각은 산불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600건 가까운 산불 중 22%가 논밭두렁이나 영농쓰레기 소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농촌진흥청이 지자체 등과 함께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합니다. 전국 139개 시군에서 겨울과 봄철에 집중 운영되고 산림과 가까운 지역, 고령농업인이 많이 사는 마을을 찾아 영농부산물 수거와 파쇄를 돕습니다. 논밭두렁 태우기만 익숙했던 농업인들에게 소각 자체를 설득하면서도 마땅히 처리하기 쉽지 않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대응을 해서 맞춤형 사업을 마련을 했습니다.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작업에 농민들은 만족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대로 쌓이니까 영농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깔끔히 정리를 해주니까 그걸 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파쇄지원 서비스는 관내 농업기술센터나 농지가 있는 곳의 동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영농부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이번 설 연휴에도 아이돌봄 서비스는 정상 운영됩니다. 게다가 휴일 가산요금이 아닌 평일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원래는 공휴일, 야간 이용 시 요금의 50%가 가산되지만 이번 설 연휴에는 시간당 11,630원의 평일요금이 적용됩니다. 이 밖에도 여성가족부는 명절 연휴, 위기 청소년이나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다문화 가족 등을 위한 상담 보호 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히 도움받을 일이 있다면 청소년 상담 1388번이나 여성 긴급전화 1366번, 다누리 콜센터 1577-1366으로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증받은 패스앱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하지만 그동안 신분증 사진을 찍어 등록해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가려져 신분증을 대체하기에 한계가 있었는데요.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의 제안과 과기정통부 심의를 거쳐 앞으로는 해당 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공포되며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의 제도적 기반도 확보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 약 550만 명이 금융,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편리하게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주식을 양도한 사람들은 오는 29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장법인 대주주나 장외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 주주가 대상인데요. 홈택스 누리집이나 손택스 앱에서 맞춤형 도움 자료를 이용할 수 있고 거래 횟수 3회 이내로 주식을 양도했다면 간편 신고 서비스를 통해 더 쉽게 신고 가능합니다. 만약 과세 대상이 아닌 주식 거래의 손실을 반영해 신고하거나 기본 공제를 매 예정 신고마다 중복 적용할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뿐 아니라 그 가족의 일상까지 파괴하는 불법 대부계약. 이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을 무효화하기 위해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이 무료 소송대리 등 피해자 지원에 나섰습니다. 그 첫 사례로 지인의 연락처나 나체 사진으로 채무자를 협박한 불법 대부계약 2건을 선별해 무효화 소송을 지원 중인데요. 이를 통해 대부계약이 무효화될 경우 피해자는 그동안 납입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등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불법성이 높은 피해 사례를 계속 발굴하겠다며 관련 피해를 겪고 있다면 경찰이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번으로 신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공군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스가 싱가포르와 필리핀에서 개최되는 에어쇼에 연달아 참가합니다. 세계 3대 에어쇼 중 하나인 싱가포르 에어쇼는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창이 국제공항에서, 필리핀 에어쇼는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클락 국제공항에서 열리는데요. 에어쇼에는 T-50B 9대, C-130 3대와 110여 명의 장병들이 파견됩니다. 블랙이글스는 11일 원주기지를 출발해 13일 싱가포르에 도착할 예정이며 해외 방산업체 관계자와 일반 관람자 앞에서 총 22개의 고난도 기동을 선보이게 됩니다. 특히 필리핀 에어쇼는 한국과 필리핀의 수교 75주년을 기념해 계획된 것으로 우리 블랙이글스와 필리핀 공군의 FA-50PH가 함께 하늘을 수놓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아침엔 영하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3도, 춘천은 영하 5도를 보이겠고요. 낮엔 기온이 오르면서 서울 6도, 춘천 7도로 예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대부분 지역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WHO 기준 수도권을 포함한 중서부와 강원 영서, 전북과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영하 3도, 대전 영하 4도로 시작해 낮에는 6도에서 7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와 강릉이 영하 3도로 출발해 낮 기온 6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2도로 시작하겠고 낮에는 광주 8도, 대구 9도 보이겠습니다. 내일 해상의 물결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구름이 지나거나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설 연휴에도 뚜렷한 눈비 소식은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에 고향 가는 길은 9일 오전에
또 돌아오는 길은 11일 오후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체 시간 피해서 잘 다녀오시되 빨리 도착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도착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